이렇게 임신한 사람을 보면 한국에서는 가끔 어르신분들이 임신 몇 주 차가 되었냐고 물어보거나 지하철 같은 곳에서도 자리도 양보해주고 그러잖아요. 이거 미국에서는 미친 짓입니다. 엥? 이거 왜?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잘못하시면 경찰서 가실 수도 있어요. 특히 이거 자리 양보해 주는 거 이거 미국인한테 하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아니 무슨 자리 양보해 주겠다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야? 미국의 정이 그렇게도 없나? 아니 뭐 아무리 미국이 개인주의적이라고 해도 그렇지 임산부 무시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? 그런데 이거 정말이에요.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시죠? 이거는 일종의 미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인 것인데요. 이처럼 오늘은 약간 번외편으로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, 그리고 한국에서는 해도 되는데 미국 사람한테는 하면 절대 안 되는 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몇 가지 이야기는 좀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. 벌써부터 떨리네요. 우선 일단 방금 말한 임산부가 그래요. 한국에서는 일단 배가 부른 분에게 지하철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거 이건 완전 가능하고 오히려 좋은 일이에요. 솔직히 한국에서 임산부 자리 양보해 주면 정말 기분 좋고 그래요. 저는 한국에서 임산부 자리 양보해 주는 할머니 본 적 있는데 지하철에서 그거 보고만 있어도 뭔가 기분이 좋았어요. 저도 나중에 나이 들면 내 다리가 아파도 임산부 자리 양보해주는 저 할머니처럼 늙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하면 경찰서 갈 수도 있어요. 네, 경찰서요. 웃기죠?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미국에서는 임신한 사람한테 임신했냐고 물어보거나 뭐 임신했다고 생각해서 자리 양보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. 이거 말하면 여러분 또 미국을 싫어하게 될 수도 있는데 미국 좋은 나라입니다. 미국 살기 좋은 나라예요. 그런데 문화 차이를 이야기하면 꽤 나쁘게 이야기하게 돼서 죄책감 드네요. 아무튼 미국에서 임산부 함부로 자리 양보해줬다가는 문제가 되는 이유. 바로 미국에서 임산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. 사실 미국에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 정말 많이 있어요. 저는 한국에서 이 정도로 살이 찐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는데요. 미국에서는 꽤 쉽게 볼 수가 있어요. 미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이런 몸 수준으로 살찐 분들은 정말 거리만 봐도 많이 보여요. 특히 대도시에서 나갈수록 더 쉽게 볼 수가 있어요. 한국의 BMI 30 이상의 비만인은 인구에서 6% 정도인데 미국은 40%예요. 40%면 사실상 미국 사람들의 절반이 비만인 거예요. 그런데 미국에서는 비만은 질병으로 불리고 있어요. 법적으로도 비만은 미국에서 질병이에요. 그리고 질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차별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. 미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 인종뿐만 아니라 질병과 장애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솔직히 미국에는 40% 정도가 거의 임신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솔직히 거리 나가면 미국 여자들의 40%가 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임산부인지 아닌지 구분해요. 그 와중에 한 명 붙잡고 임산부라고 말하면 그거 기분 나쁘다고 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것에 대한 단어도 있어요. 아마 한국에서는 없는 단어인데요. body shaming이라고 불러요. 살찐 것을 뜨고 쪽팔리게 만든다는 뜻이에요. 한국에서는 이게 범죄 수준으로 뭐 심각하지도 않고 자주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단어까지 있지는 않죠. 실제로 미국에서는 비만인 사람한테 임산부냐고 물어봤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뭐 그냥 매일매일 밥 먹듯이 벌어지고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크게 있는 게 한국에 이 배지 있잖아요. 이거는 내가 임산부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배지예요. 그런데 한국에서는 누가 임산부인지 비교적 쉽게 알 수가 있어요. 물론 뭐 임신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알기 어렵지만 그런데 정작 이 배지 제도가 필요한 건 미국이거든요. 미국은 진짜 이 배지 너무 필요해요.
실제로 미국에서는 어떤 사고가 벌어져서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하는데 살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임산부랑 아이들 먼저 대피를 시켜야 하는데 누가 임산부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원래는 전 세계에서는 임산부와 아이들을 먼저 대피를 시키는 게 먼저예요. 그런데 이거 누가 임산부인지 도저히 눈을 씻고 봐도 알 수가 없으니까 임산부와 아이들이 아니라 그냥 여자와 아이들로 바뀌게 된 거예요. 정말 웃기면서도 슬픈 사실이죠.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미국 사람이 아무리 봐도 임산부 같더라도 임신했냐고 물어보면 안 됩니다. 이거 관련해서 진짜 웃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. 제 친구 중에도 이렇게 사진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한국에 저랑 같이 갔던 적이 있어요. 근데 거기서 영어를 좀 잘 하시는 할머니가 지하철에 계셨어요. 그분이 이제 영어를 연습을 하시려고 했던 건지 아무튼 미국인이 보이니까 말을 걸어주셨죠. 그런데 갑자기 제 친구에게 자리 양보를 해주시는 거예요. 저한테는 양보를 안 해주시고 제 친구한테 양보를 해주셨는데 제 친구는 그때 자기를 임산부라고 생각했는지 전혀 몰라서 와 한국 사람들 그냥 외국인한테 나 양보도 잘해주시고 너무 착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. 그런데 자리 양보 받자마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. 혹시 임신 몇 주 차냐고. 그래서 제 친구는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. 그런데 지하철에 사람이 많이 있었고 되게 조용했거든요. 그래서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? 한 6달 정도 됐어요.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. 저는 진짜 너무 미안했는데 동시에 너무 웃겨서 웃음을 참고 있었어요. 웃으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. 그리고 그 할머니가 영어로 임산부가 먹으면 좋은 것들 막 알려주셨는데 거기서 많이 알려주신 게 미역국이고 미역국 끓이는 법까지 알려주셨어요. 미국에는 미역국이라는 게 없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그 지하철에서 무려 미역국을 끓이는 법까지 배우고 나왔어요. 진짜 웃기죠. 그 친구는 인생에서 가장 쪽팔렸던 순간이라고 말하기도 해요.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친구가 그 경험으로 살을 쪽 뺐어요. 네, 그 친구가 한국에 갔던 경험을 자기 인생의 티핑 포인트라고 말하기도 해요. 그 뒤에 이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는데 임신하면서 실제로 그 미역국을 자주 끓여 먹었대요. 네, 그래서 지금 귀여운 아기와 남편이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. 웃기죠. 이렇게 미국과 한국에는 문화 차이가 있는데 또 다른 문화 차이를 말씀을 드릴게요. 이건 이제 반대라서 또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요. 한국에서는 오늘 살 빠졌네? 라고 말하면 칭찬이죠. 네, 그런데 이것도 미국에서는 하면 안 돼요. 네, 이쯤 되면 거의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랑 문화 맞추면서 대화하는 난이도가 엄청 높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살쪘다고도 하면 안 되고 살 빠졌다고도 하면 안 되고 그냥 입 다물고 살라는 거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게 바로 문화 차이 아니겠어요? 네, 살이 빠졌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.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서는 살이 빠진 것을 안 좋은 일의 신호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. 네, 집에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힘든 일이 있다거나 우울하다거나 아니면 진짜 극단적으로 돈이 좀 없어서 굶고 있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살 빠진 이유를 물어보는 것처럼 들려서 그런 걸 좀 물어보지 않고요. 특히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섭식장애라는 것을 겪고 있어요. 한국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병이었는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것에 걸리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어요.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유가 있는데 미국에서 연예인들 가끔 살이 엄청나게 빠진 모습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여기 좀 무서운 이야기인데 무서운 거 잘 못 보시는 분들은 영상 여기서 꺼주세요. 많이 무서운 이야기는 아닌데 미국 가십걸이라는 TV쇼에 나온 핫걸 미셸 트라첸버그는 정말 예쁘다고 유명해요.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저도 어릴 때 이 배우를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고 제 학교 남학생들도 이 배우를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.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배우 갑자기 살이 쪽 빠진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보였다가 살이 빠졌다는 이유 말로 공격받았어요. 건강이 나쁜 거 아니냐 이런 말 들었죠.
그러고 진짜 얼마 시간이 지나고 결국 돌아가셨거든요. 이분은 저번 주인가 돌아가셨어요. 정말 슬픈 일이에요.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이 빠졌다고 말을 막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. 살 빠졌다고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살쪘다고도 말하지 말라 그러고 뭐 미국에서는 모든 말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? 예, 아니요, 여러분. 이번엔 한국에서는 하면 안 되는 말인데 오히려 미국에서는 해도 되는 말이 있는데 그거 좀 알려드릴게요. 미국에서는 물어봐도 되는 질문이 있는데요. 바로 직업에 대한 질문이에요. 한국에서는 가끔 직업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아들 무슨 일 하고 지내요? 라고 물어보거나 가족의 직업 물어보는 거가 한국에서는 좀 무례할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직업 물어보는 게 전혀 무례하지가 않아요. 약간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말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요. 실제로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좋지 않은 직업으로 불리우는 직업들도 존경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공장에서 단순 반복하는 일들 있잖아요. 저는 도저히 그게 한국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예전에 무슨 TV쇼 보는데 부모가 아이들에게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공장에 나가서 일한다?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. 미국에서는 누가 공장에서 일을 하든 뭘 하든 대부분 다 존경받아요. 대신 미국에서도 뭐 범죄에 관련되거나 하는 것은 뭐 별로 존중받지 못하죠. 그래서 미국에서는 상대방이 별로 부자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 직업을 물어보는 것은 절대 무례하지 않아요. 그리고 미국에서는 쉬고 있다고 말해도 백수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별로 무시하지 않아요. 백수라고 해도 사람들은 절대 그 사람을 깔보지 않아요. 하지만 한국에서는 깔보지 않는데 미국에서 깔보는 말이 또 있어요. 한국에서는 22살 정도 되는 사람이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어때요? 아무런 문제 없죠. 한국에서 22살 많이 어려서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. 그런데 미국에서는 22살에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좀 무시해요. 백수라고 말하는 것보다. 네,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사람들을 더 많이 무시합니다. 네, 미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20대 되자마자 독립을 하는 편이에요. 특히 미국은 땅이 너무 크다 보니까 대학을 가면 일단 무조건 독립을 해야 하거든요. 저는 살면서 집 근처 대학교로 통학하면서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미국인 친구 단 한 명도 못 봤어요. 단 한 명도요. 네,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게 꽤나 자주 있는 일이잖아요. 특히 서울에서 살면서 서울 주변에 있는 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죠.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너 혼자 살아? 하는 질문이 너 직업이 뭐야?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더 무례해요. 신기하죠? 또 한 가지 더 있어요. 한국에서는 음식을 먹다가 이거 한번 먹어봐 라고 말하는 게 흔한 편이에요. 특히 한국에서는 친구랑 중국집에 가서 나는 짬뽕 시키고 친구가 짜장면 시켰을 때 나 짬뽕만 먹는 것보다 친구 짜장면 한 입만 먹어보고 싶잖아요. 그게 이제 한국의 한 입만 문화인데 저희 한 입만 정말 좋아하거든요. 짬뽕만 먹다가 친구 거 짜장면 한 입 뺏어 먹으면 그거보다 맛있는 게 이 세상에 없어요. 그래서 한국에서 좋은 친구는 내가 한 입만 달라고 부탁하기 전에 한 입 먹어볼래? 라고 말하는 친구예요. 그런 친구들이 좋은 친구죠. 그런데 미국에서는 한 입 먹어보라고 하는 게 또 실례예요. 이상하죠. 이게 근데 설명 들어보시면 이해를 하시는 게 미국에서는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특히 한국에서는 땅콩 알러지가 심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이거 참 신기한 것 같아요. 미국에서는 땅콩 먹으면 정말 위험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런데 한 입 먹어볼래? 라고 물어보는 게 뭐 알러지 때문에 무례한 건 아니고요. 네, 무례하게 되는 상황은 어떤 사상? 자기만의 사상이 있는 분에게 물어보는 게 신뢰가 될 수가 있어요.
특히 비건이라고 해서 채식만 하시는 분들이 미국에 꽤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가 비건이라는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종교도 많아서 뭐 유대인이나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잖아요. 그래서 한국보다는 뭔가 한 입만 먹어보라고 추천하는 게 거의 없는 편이에요. 그래서 친구들이 모임을 할 때 음식을 정하는 것은 미국에서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죠. 음식 맞추는 게 제일 어려워요. 특히 회사에서 뭐 다 같이 회식을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 정말 힘든 일이죠.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 음식점에서는 커스텀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. 또 한국에서는 머리가 작다라고 말하는 거가 칭찬인데 미국에서는 머리가 작다고 하는 것은 욕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. 미국에서는 머리가 큰 게 똑똑하다는 이미지가 있고 머리가 작다고 해서 멋지다는 이미지는 전혀 없거든요.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서 머리가 작은 게 멋지고 예쁜 거라는 이미지가 오히려 미국으로 전파가 돼서 미국에 그런 게 수입돼서 요즘은 머리가 작은 걸 칭찬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미국 사람들 대부분은 머리가 작다고 말하면 그걸 칭찬으로 듣지 않고 모욕으로 들을 확률이 높아요. 뭐야, 나 왜 작다고 놀리는 거야?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. 웃기죠? 미국과 한국에는 이렇게 많은 문화 차이가 존재해요. 원래 저 김 샬럿 채널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외국 반응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문화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. 약간 번외처럼요. 이런 컨텐츠 어떤가요? 네, 반응이 좋으면 이런 영상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,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Thanks for watching. 미국에서 온 김 샬럿